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체념한 상태인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숯에 몰린 이화영, 체념 상태, 제2의 유동규 되나, 민주당 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뭔가 이제 실토를 할 것 같다. 그래서 체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라. 설득이 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실린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유동규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내부 보고까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검찰 설득에 폭로 나설지 이제 촉각된다, 곤두서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설유한 변호사님 어때요? 네. 이게 지금 뭐 사실로 보이십니까, 이 기사가? 저도 기사를 읽어봤습니다만은 뭐 객관적인 내용은 아직 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단순히 좀 약간 내피셜 같은 느낌도 있는데 다만 지금 지난 재판에서 검찰에서 피고인 이화영의 진술이 약간 다소 기존과 달라진 게 있어서 피의자 다른 사건 그 피신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게 있어요. 그걸 아마 오늘 재판에서 증거 인부를 아마 변호인 측에서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에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서 기존의 진술과는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내용이 그럼 뭐가 지금 달라졌다는 얘기인가? 라는 걸 추측해 볼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지는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지금 이 기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벌어질 어떤 이화영 재판과 그다음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일치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조금 의문스러운 이화영 씨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진술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아마 추측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마 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화영 그 진술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 대북 성공과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무슨 감사 표시를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측이 직접 지시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지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선긋기를 할 거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아마 그렇게 어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가 되든지 조사가 되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현역 의원 때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처음 인사할 때 평화부지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경기도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근데 경기도의 부지사가 평화부지사라는 게 있나?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정무부지사를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로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경기도가 접경 지역도 있고 하니까 대북 사업 차원에서 네. 앞으로 아마 그런 역할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직감적으로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분단 국가고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아직 통일부가 이제 또 국가안보실 또 외교부가 이제 주도를 하거든요. 그 청와대 지금으로는 이제 용산인데. 네. 근데 도 차원에서 평화부지사까지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위험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대장동 이런 것도 네.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저는 국정원하고도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대북 이 사업이나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증거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이제 내가 독박을 혼자 쓸 수는 없다. 네. 이게 이제 유동규하고 비슷하게 된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만 꼬리 자르기에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서서히 드는 게 아닌가. 이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실토를 하게 되면은 네. 이건 저는 그냥 단순히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그 리스크가 아니고 굉장히 큰 그
대북 스캔들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제2의 유동규가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다들 예상이 되시겠지만 뭔가 내부 고발, 실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동규 씨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 모습 잠깐 보시면서 한번 제2의 유동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착각이었나요? 두 번째 답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기본적으로 그냥 저는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사명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지 말아야 될 것까지 질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그냥 제 거는 제가 분명할 거다. 밝혀지겠죠. 죄지었으면 다 밝혀지겠죠. 흔적이 남을 거니까.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에 지금 휩싸여 있긴 하지만 가장 발목을 잡을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가 쌍방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렇습니까? 그 온갖 지뢰가 지금 곳곳에 다 있죠. 그 중에 하나만 터져도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해서는 김만배 네. 씨,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또 정진상 전 실장 있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백현동 관련해서는 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벽에 딱 걸려 있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만약에 실토를 한다.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그러면 곧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만약에 이렇게 정말 판단을 했다면 네. 판단을 하고 거기서 뭔가 진술을 내놨다면 아니 세상에 도지사가 부지사가 북한하고 무슨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 걸 도지사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행정체계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딱 중간에 장벽을 치고 있어서 그렇지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에 털어놓기로 하면 이건 곧바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직결되는 문제고 법률적 책임도 공범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그래서 사실상 체념해서 그래서 뭘 어쨌다는 거냐 하는 그 부분이 없어요. 예. 원래 체념하면 그다음부터는 실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실토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앞으로 그러면 실토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방향은 맞는지 모르겠으나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실토 내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2의 유동규가 될 것인가 이건 너무 나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태도를 바꾼다면 아마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화영 증언의 흔들. 혹시라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입장을 바꿔서 제2의 유동규 혹은 어떤 내용을 실토하게 된다면 각종 나오고 있는 그런 각종 증언들에 아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흔들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저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부수 아태협 회장 국정원의 경기도 북한 스마트팜 혐의 과정을 보고했다. 지난 5월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국정원 직원도 안부수한테 들은 대로 보고서 작성했다. 법정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와 상의를 해서 대북 송금을 진행했다라고 7월 11일에 얘기를 했던 터라 더 이상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걸 실토하지 않고 감추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린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설주환 변호사님, 네. 매일경제 보도가 일종의 어떤 큰 팩트가 없는 보도라 손치더라도 어떤 그런 기류 흐름에 있어서는 그게 맞다면 부지사 심경 변화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은 이미 진술이 달라진 이화영 피고인의, 그러니까 피의자로서 조사받은 조사 내용을 피신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면 만약에 지금 뭐 기자가 아마 이 기사를 조금 더 심층 취재가 됐더라고 한다면 어떤 이 피신 조서의 내용이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피의사실 공표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재판에 일단 제출됐다는 것은 증거로 제출한다는 거거든요. 증거는 공개되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변호인과 검찰만 알고 있고 또 당사자들만 알고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내용이라면 오늘 아마 저는 이미 이화영 씨가 어떠한 진술이 달라졌다. 네. 달라질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달라졌다라고 저는 봐요. 이미 달라졌다. 왜 증거로 제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사가 끝났다는 내용이에요. 진술이 끝나는 것을 제출하지 진술이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을 제출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오늘 아마 재판 이후 오늘 그 이화영 씨와 쌍방울 방영철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네. 오늘 재판 이후에 재판에서 공개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게 이 사건의 어떤 방향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사건 이제부터 이제 뭐가 좀 달라지는 기존과는 좀 다른 어떤 국면으로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처해졌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관련 내용들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부인하고 있죠.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 아마 검찰에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선생님, 방독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후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자, 이재명 대표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뭐 설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또 이화영 그리고 방용철 부회장의 어떤 재판 상황을 보면 과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혹은 뭐 바뀔 수 있는지 혹은 바뀌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화영의 벽을 넘는다면 이제 남은 수사는 이재명 대표가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 수사 상황도 한번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